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올해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씨가 과연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운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씨 사주를요.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도 좋고 적천수 이론이나 맹파적 이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도 좋은 거로 나와서 이재명 씨 사주에 의하면 이 양반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운이 좋은 거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이재명 씨 사주를 주역해로 전환을 시켜서 즉 사주를 주역으로 변환시켜서 보니 올해의 주역계는 약간 부침이 있다. 약간 뭔가 막혔다가 뚫렸다가 또는 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나 넘어야 할 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년 주역계로 보니 너무나 좋게 나와서 올해 해야 될 우여곡절이 겪어야 될 부침이나 우여곡절이 있어 보인다 하는 정도로 올해의 주역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6월 주역계나 3일의 주역계는 모두 크게 길하든 또는 크게 이룬다. 길하고 손해볼 게 없다. 또 사회적 지위, 신분이 상승한다. 뜻을 크게 얻는다 등으로 월의 주역계와 일의 주역계는 모두 매우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따라서요. 이게 연계, 월계, 일계를 모두 종합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주역에 의한 결론으로도 좋은 편에 해당하고 사주에 의해서도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주에 의한 결론과 이 주역에 의한 결론을 양자를 종합해서 올해 대선에서 양반이 당선될지 그 운에 대해서 보면은 좋은 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예, 올해 주역계가 소위는 허물이 없는데 분자는 뭔가 이게 막혀 있다. 뭔가 이게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나 뛰어넘어야 될 허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왜 주역계에서 이렇게 나왔는가를 사주에 의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요. 네, 알아보면요. 이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보는 방법과 적천수에 입각해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보죠. 이 사주의 격이 무엇이며 이 격이 이른바 완성이 됐느냐. 완성에 이르렀으면 이걸 성격이라고 그러죠. 격이 완성이 되면은 이 사주의 등급이 높은 겁니다. 사주의 클래스가 높다는 얘기죠. 즉, 이 사주가 그릇이 크다. 즉,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는 게 차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보는 것이죠. 이재명 씨는요, 자월의 을목으로 태어나서 개수가 투관이 돼서 이른바 인수격에 해당해요. 인수격은요, 차평진전 이론에서는 인수격의 경우 7개의 유형으로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요,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에서 이 경우 식신이나 상관을 보면 성격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상관을 봤기 때문에 인수격이 성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씨 사주는 이른바 좋은 사주 또는 격국의 고저중에 등급이 높은 사주에 해당하죠. 좋은 사주에 해당하죠. 그래서요, 인수격이 여기 상관을 사용하는 사주가 되었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이 병화 상관을 이른바 상신이라고 그러죠. 상신이라는 것은 격국 용신을 돕고 그 격국을 완성시켜주는 글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상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화가 상신이 되죠. 그래서요, 자평진전 우운을 보면은요,
원문에 이 정관운을 보면은 재앙을 따른다고 했어요. 반면에 칠살운을 평관운이 오면은 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월 1일을 보면은 월도 정관 달이고 일도 정관 일이에요. 그래서 매우 자평진전 이륜에 입각에서 보면 정관운을 보면 재앙이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날을 보면은 재앙이 된 거죠.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면은요, 적천수는 사주를 오행의 삼극재화에 있어서 얘네들이 오행이 중용, 중화를 이루어져 있느냐, 중화가 달성된 사주냐, 그게 중화가 달성됐으면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오행은 억제해주고 약한 오행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른바 조후용신이니 통간용신이니 병약용신이니 이런 것도 모두 중화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요. 적전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볼 때는 우선 조후가 충족이 됐느냐를 먼저 보죠. 4월에 겨울에 나무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조후가 충족이 됐죠. 그러면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거죠. 일간이 강하죠. 인성도 강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관이 용신이 되는 거죠. 상관이 용신이고 용신의 화를 꺼트리는 수가 기신이 되는 거죠. 그랬어요.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운이 희신이니까요. 토가 그 희신이 되죠. 재성이 이게 제극인을 해서 토국수를 함으로써 이 수가 사용하려고 하는 용신을 극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요. 희신과 귀신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희신에 해당하는 용신이나 그 희신이 혼잡되어 있느냐 청하냐 즉 청탁을 보는 것이죠. 만약에요. 용신이나 희신이 혼잡되어 있으면 탁해서 좋은 정도가 조금 적게 되는 거죠. 좋은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반면에 이 기신은 안 좋게 작용하는 글자인데요. 기신이 탁하게 이렇게 혼잡되어 있으면요. 나빠지는 정도가, 나쁘게 작용하는 정도가 조금 적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프로세스의 입각에서 사주를 보는 것이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 사주에 있어서는 모두 이 병화가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면은 이것이 용신이 되죠. 그래서 이재명 씨 사주는 자평진전에 의해서 봤을 때 상신과 적천수의 입각에서 봤을 때 용신이 일치되는 그런 사주에 해당하죠. 따라서요. 이 자평진전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운의 길흉과 적천수의 입각에서 봤을 때의 운의 길흉이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5월 1일 정관운이 왔을 때는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봐도 여기 재앙이 따른다 했으니까 안 좋고요. 또 적천수의 입각에서 봐도 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1일 대법원 그 판결이 이재명 씨에게는 안 좋게 나온 것이죠. 반면에 6월 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선거가 있는 달이죠. 이게 5월 5일 이후로는 이게 이제 7살 편관 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평진전 원문 내용에 보면은 7살은 편관 운이 오면 복이 된다고 했어요. 좋게 작용하는 거죠. 적천수의 입각에서 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그,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왜 주역의 입각에서 보면 군자에게는 뭔가 막힘이 있고, 뭔가 이게 업앤다운이, 등락이, 부침이 왜 있다고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은 올해가 4월 달이고, 또 선거가 있는 달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가, 이게 평관인 일치인 유와 사유 합을 하면은 금으로 변하죠. 이 화가 금으로 변해서 금생수를 해줘요. 그래서 이 물이 불을 사용하려고 하는 적천수의 용신이고 자평진전 피온으로 오면 상신인데 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물이 와서 이 불을 꺼트려요. 그래서 이게 사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 거죠. 사유 합을 하면. 반면에 이 사화는 이 병화에 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병화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화가 병화에 녹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이게 사유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게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침이 있는 거죠. 업앤다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힘이 간헐적으로 있는 거죠. 장애물이 등장한다든지 뛰어넘어야 될 그 허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이 사주적으로 보면은 이 사화가 양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측면으로도 작용하고 나쁜 측면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침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그렇다면 6월 1일 대법원 판결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그 파기환 환송을 했는데, 이 판결이 이재명 씨의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그 운이 길하게 작용할지, 이 판결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지, 나쁘게 작용을 할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판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쪽 진보 계층에서는 이게 잘못된 판결로 받아들이는 거죠. 반면에 이 국힘이라든지 보수층에서는 이게 잘된 판결이라는 얘기죠. 이재명 씨가 범죄자임을 대법원에서 확인해 준 판결이기 때문에 잘된 판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생 생각에는 이전 진보 계열에 있는 정치적 고관여자라고 그러죠. 이런 고관여자 계층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쪽 분들은 안 찍어요. 그리고 이쪽 분들은 이 판결이 상관없이 이재명 씨 찍어요. 그래서 이 판결의 의미가, 이 판결이 이재명 씨에게 복이 될지 흉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쪽 계층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 중도층이거든요. 이 스윙 보터들이 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분들이 대법원 판결을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재명 씨는 범죄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쪽 보수당의 후보를 찍을 공산이 크죠. 즉, 이분들이 이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씨를 안 찍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에게는 흉으로 작용하는 거죠. 반면에요, 이 스윙 보터들이 이 판결은 이건 잘못된 판결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 쿠데타에 해당하는 재판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이재명 씨를 찍을 공산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씨에게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길로. 그래서요, 이 판결을 표현한 그 언론을 보면요, 대부분 전례 없는 판결이었다. 전에 이러한 그 관례와 사례가 없는 판결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전에 관례나 이런 것과 다른 판결이었다는 얘기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얘기. 이 얘기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었다. 이례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재판 기록이 6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7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물리적으로 대법관들이 읽기가 불가능한 시간 안에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혹자는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이 판결은 법률심을 빙자해서 사실 판단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법부가 재판이 독립성이, 뭔가 이게 다른 세력이 개입이 돼가지고 독립성이 몰각됐다, 상실돼서 이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이다. 즉, 이재명 씨는 공정하게 재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이고 뭔가 의도가 개입됐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6만 페이지가 넘는데 물리적으로 읽기가 불가능한 시간 안에 이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전례가 없다, 이례적인 판결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된 판결로 생각해서 이재명 씨는 범죄자라고 인식을 할지, 이들이 이 판결을 잘못된 판결, 즉 사법부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인식을 할지, 이쪽으로 인식을 하면은 이 중도층이 이재명 씨를 지지할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씨에게 이 판결의 영향은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분들이 이 판결은 잘된 판결이다라고 인식하면은 이재명 씨에게는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죠. 참고로 소승이 이 양반이 대법관을 마치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그 본 건데요. 14세인가요? 그 여중생을 48세 남성이 임신을 시켰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중형을 남성에게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48세 그 남성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그걸 어떤 의원이 인사청문회 때 이 양반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느냐. 법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온 그 법리에 따라서 자기는 무죄 판결을 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1심과 2심 판사들은 중형을 선고했는데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법리로 자기는 무죄 선고를 했다. 그런 얘기를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나라 같이 법조인들이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 몸값이 몇 배씩 뛰죠. 그런 이게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는 그런 사회 구조적 환경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온 것이죠. 그런 터에 이런 대법원 판결을 이 중도층에서 잘된 판결이라고 받아들일지 나쁜 측면으로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요. 이게 이 아까 사화가 사유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씨에게 나쁘게 작용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병화에 록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양자가 양면이 다 있는데 이게 병화에 록이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이쪽 측면이 왜 크냐면요. 병화가 힘이 있어서 사유합을 해봐야 끝금을 하는 거죠. 능이 이 금을 금생수를 못하게 병화로 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붙임은 있죠. 업앤다운이나 이런 장애물이나 허들을 만날 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이 화가 이게 로고로 작용해서 이 병화가 이게 사유합을 화급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의해서 보더라도 요 스윙보터들이 이재명 씨 편을 들어줄 공산이 큽니다. 이것을 흔히 사주에서는 물상대체라고 하죠. 이른바 근데 그 올해 사주를 보니 뭐 아주 흉하다. 피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나오면은 연초에 가가지고 헌혈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헌혈을 한 것으로서 피부는 사고수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보통 물상대체라고 하죠. 내가 손에 액을 당할 것을 물건이나 현상, 상황으로 대체 바꿨다는 얘기죠. 이른바 액땜하는 것이죠. 이 양반은 올해 이제 을사년이면은 을목은 이제 제살, 즉 수옥살, 감옥에 갇히는 살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이나 이런데 그 입원을 해서 며칠간 있는 거죠. 그렇게 권고를 하죠.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뭐 감금되고 이런 것을 그 대신 액땜을 할 수 있다. 이걸 명리에서는 이제 물상대체라고 흔히들 합니다. 흔히 색깔에 의해서 하든 뭐 어느 쪽으로 이사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숫자에 의해서 한다든지 몸에 뭘 부착해라 착용해라 뭐 자동차 난발을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모두 다 물상대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판결은 이게 화급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양면이 다 있는데 이 대법원 이 판결은 일종의 물상대체에 해당하는 이른바 액땜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육교나 뭐 이런 데서는 축일 피용한다고 그러죠.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추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변화시켜서 그 액을 안 좋은 재앙을 해체시켜 버리겠다. 이것을 뭐 화해라고 표현하든 물상대체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게 사화가 양면으로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게 수가 병화를 꺼트려야 되는데 금으로서 수를 생하거든요. 금생수 수생목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안 좋게 작용하려는 것은 간접적이에요. 그러나 화급금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다이렉트죠. 직접적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양면이 있어서 부침은 있었으나 결국은 화급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른바 액땜, 좀 물상대체 정도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사주 이론의 입각에서 봤을 때 이 스윙 모터들이 이 파기환송, 이 대법원 판결을 이거 잘못된 판결이요 라고 할 가능성이 이재명 씨 사주에 비추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주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판결이 결국에 가서는 기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5월 1일만으로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흉얼나나 몰라도 이 대선 레이스에서는 이 결국에 있어서는 당선에 있어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재명 씨 사주로 보면은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윙 보터들이 이재명 씨 편을 찍어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주력해를 보면요. 이게 연께는 소인의 괴고 이게 5월 1일께죠. 대법원 이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뜻이 다해됐다. 뜻이 맞겠다는 얘기거든요. 뜻이 궁하게 됐다. 아주 흉하죠. 일개를 보면은 남자는 가는 바가 있으면 되돌아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흉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둑을 막는 것이 이롭다고 그랬어요. 이 주역에서 도둑으로는요. 이 도둑이라는 것은 이재명 씨에게 해로움을 갖다 줄 때, 손해를 끼칠 때 이 도둑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도둑은 외부로부터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손해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파기 환송은 내부가 아니라, 내부가 자기 스스로 잘못하면 자기가 실수한다든지, 화살골을 넣은 거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 중도층에게 그 소구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실책을 하고 잘못 자살골을 넣으면 용서해 주지를 않죠. 이쪽으로 가지 이재명 씨 찍어주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 파기환송은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씨 자책골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런 의도가 개입된 이례적이고 따라서 의도가 개입된 것처럼 이름 보이고 이런 소송 기록도 물리적으로 읽기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받아들일 공산이 큰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판결은 이재명 씨 잘못이 아니라 이게 외부적인 판결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씨는 일종의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처럼 여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힘이 돼줄 수 있죠. 이재명 씨 편이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판결이 마치 이재명 씨가 손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이 스윙보터들에게 더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일개에서 이렇게 도둑을 막는 게 이롭다고 한 게 이게 본인 5월 1일 이 본인의 잘못보다 외부적인 도둑이라고 인식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주역의 입각에서 봤을 때도 이 스윙 보터들이 이걸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재명 씨 대선 레이스에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중용에 보면은 도외자는 불가소일이라 가려면 비도해라 이렇게 됐는데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든 생명, 천지, 자연, 이게 사람이든 진보층이든 중도층이든 보수층이든 그 누구와도 이 도는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도와 함께 한다는 거죠.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래도 굉장히 상가하고 조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군자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그래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조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도는 숨겨져 있지만 잘 드러나고 미세하지만 도는 잘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더 상간다는 얘기죠. 이게 중용 1장의 내용이고요. 지금 소승이 이걸 인용한 것은 지금 도와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장에서 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용 20장에서 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도에 통하는 5가지 달도가 있는데 그것은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형제 이렇게 부모유신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5가지 관계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관계를 표현한 거죠. 모두 시초는 부부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럼 자식 낳으면 부자 유친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관계로 보면 이게 군신 유의가 되는 거고 형제 간에는 서열이 있어야 되고요. 또 친구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이것을 행하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인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중용해서 3달덕이라고 해요. 3달덕. 이 3달덕을 행하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이거를 이 제국은 그 판례와 입각에서 대입해서 얘기를 하면요. 요 5가지 관계는 이른바 그 헌법 원리가 되겠죠. 주권 재민이라든지 상권 분립이라든지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법치주의 원리라든지 적법 절차의 원리라든지 그 원리를 알고서 대법관들이니까 다 알겠죠. 알았으면 알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천 행동으로 해야죠. 그것이 인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은 이 스윙보터들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각해서 보면은 이게 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어진 판결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 소송 기록도 소송의 생각에서는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공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죠. 이렇게 의심을 품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진 판결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모든 관계, 아까 얘기한 헌법,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주권재민이라든지 상권분립, 적법 절차 이런 등등을 모두 알고 그대로 실천 행동을 하는 것이 인이에요. 벌써 이렇게 의도가 개입됐고 불공정하고 그러면 인하지 못한 판결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행동을 했으면 이제 이 지와 인을 더 강화시키는 것을 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도에 도달하는 이게 달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한 가지로 표현하면 그것은 성이다. 이게 중용 20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중용의 그 꽃에 해당하는 성노는 중용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그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판결을 놓고 봤을 때 이 대법관들이 과연 이런 적법 절차 원리니 모든 거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상권분립 원리 등 주권재민 이런 거를 생각해서 아주 사람들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경계하고 아주 신중한다고 그랬는데 전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소생 생각에서는 이게 신중하지도 않았고요. 경계 아주 상가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지도 않았어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도에 입각한 이 군자에 해당하는 여기 지인용 판결이 아니에요. 이게 도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덕의 요건, 삼달덕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름, 이 중부층이 바라보기에 합리적으로, 이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6만 페이지를 읽는다는 것은 뭔가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을 정도로 뭔가 이 양반들이 숨은 뭔가의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뭔가 그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지도 못했고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라고 이 스윙 보터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재명 씨 대권 레이스에 있어서는 이게 이 파기환송 판결이 길하게 이쪽으로 이재명 씨를 중도층이 지지할 공산이 이런 커 보입니다. 예, 도덕경을 보면요. 이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1장서부터 36장인가요? 7장까지가 도경이고 38장에서 81장까지가 덕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 그러면 영어로 그 모럴리티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그냥 하늘의 원리, 땅의 원리, 인간의 원리, 이 만물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죠. 그래서 도덕경의 입각에서 보면 도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도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표현도 있으나 이게 도는 스스로 그러하는 것이 도라는 얘기죠. 그랬어요. 하고자 함이 없는 것이죠. 스스로 그러는 것을 오버해서 행동을 하면은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그냥 자기가 그러는 정도를 벗어나서 뭔가를 행동을 하면은 그것은 욕심이 개입될 공산이 큰 거죠. 그래서 도는 무의라고 하고요. 스스로 그런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해내는 것을 도라고 하죠. 반면에요. 덕은 도가 이렇게 생해 놓은 것, 만들어 놓은 것을 기르는 것이죠. 여기서. 기르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게 모두 다 이게 덕에 해당하죠. 그래서 덕은 인간 세상에서의 도의 구체적인 작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중용 1장에서 도를 얘기하고 20장에서 도와 덕의 관계를 얘기를 했죠. 동일하게요. 그래서 이 도경의 35장을 보면은요, 이 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도는 그걸 보아도 볼 수가 없고 충분히 다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들어도 그걸 충분하게 다 들을 수가 없다. 도가. 그렇지만 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함이 없다. 영원히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37장에 보면은 도는 항상 그 무의한다는 거죠. 특별한 행동을 자기를 하지 않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무의함으로써 사실은 유의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 같으나 모두 도가 작동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든 이 사물의 세상에서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도에 입각해서 도가 하지 않는 것 같으나 도의 작용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36장 보면요. 이게 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상대방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면은, 약화시키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상대를 강하게 해야 된다. 상대를 쇠퇴시키게, 폐지시키게, 그걸 원한다면 상대를 먼저 흥하게를 해야 된다. 또 상대로부터 뭔가를 빼앗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먼저 줘야 된다. 이것이 미묘한 도의 조짐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이런 표현들이 중용과 유사해요. 도회자는 불과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돈은 잘 드러나고 미세한 거지만 잘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도경과 이런. 그래서 보면요. 이게 약하지만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이것은 돈은 마치 물고기가 연못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요. 국가의 형벌과 정책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의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양반이 탄압의 연속이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계속 뭐 대장동서부터 백현동 뭐 등등 해서 계속 그리고 여기 도경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을 그 약화시킨다든지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뺏으려면 먼저 주라고 그랬거든요. 약하게 하려면은 여기를 먼저 강하게 해야 돼. 이게 순서인데 대부분 판결은 이렇게 도경의 원리대로 보여지지 않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도경 입장에서 보면 이 판결이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자연스럽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데. 공정성이 이게 파괴됐다. 독립성도 그렇고. 이게 합리적이죠, 이게.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이 자연스러움을 오버되는 이게 무의가 아니라 유의로 보여져요.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개입됐다. 어떤 그래서 도경의 원리에도 부합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돈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삼라만상에 다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도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도 이 스윙보트들이 이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이재명 씨 편을 들어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도경에서도 국가의 형벌이나 정책 이런 거는 사람이 할 때는 아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도 이게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양반, 이 중도 계층이 이쪽으로 갈 공산보다 이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예, 이제 덕경을 보면요. 이게 도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 생지라고 그랬죠.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거고, 덕은 그것을 기르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덕에서 만들어진 것을 키우고,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거죠. 그게 기르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처음에 형태가 갖춰지지만, 그 세력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성장, 완숙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만물이, 이거 만물이는 이제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뭐 생물, 무생물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만물이 도를 존중함이 없는 것이, 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중부정이죠. 예, 강한 긍정이죠. 만물이 모두 도를 존중하고 모든 삼라만생, 사람 포함해서 덕을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허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도와 덕을 아까 스스로 그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생한다고 그랬죠. 도는. 덕은 기른다고 그랬죠. 덕이 여기 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숫자를 피워놓을 때 1서부터 5를 숫자를 만드는 수라 그래서 생수라고 그러고 6에서부터 10을 도를 이루어진 수라고 그래서 성수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변화가 미묘해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변화의 원리를 관찰할 때는 이 성수로 관찰을 하게 되죠. 근데 10은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6에서부터 9를 사용하는데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죠. 그래서 7하고 9가 양인데 9가 더 크니까 9가 태양이 되는 거고요. 7이 소양이 되는 거죠. 반면에요. 6하고 8이 음인데 음은 수렴 응축하는 것이니까 6이 태음이 되는 거고요. 8이 소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양은 9를 사용하는 거죠.
태양이니까요. 그리고 음은 6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9호는 어떻고 96은 어떻고 하는 그 효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것도 이게 생과 성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서 도와 덕의 원리가 주요고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죠. 아무튼요. 도가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나왔지만, 창조했지만,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소유하려고를 하지 않고, 또 기뤘지만, 기르고 양육을 했으나, 자기가 기르고 양육을 한 것을 드러내서 자랑하지 않는다. 또 사람들이나 만물을 이끌고 성장시켰지만,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끌어줬지만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도덕경에서는 이걸 현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덕의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도 뭔가 이게 전례가 없는 판결이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명령이 없이 스스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례 없다, 이례적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언론이나 지금 현실이 지금 이 팩트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령이나 뭐가 명령 없이 자기 스스로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랬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따라서 이게 덕경의 원리에도 이게 반하죠. 그렇게 덕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중도층이 그렇게 이 판결을 인식할 공산이 그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 스윙보터들이 이재명 씨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걸 기초로 38장을 보면 이게 이제 덕경이 시작되는 장이죠. 상덕, 이게 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덕을 가진 것을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덕을 많이 가졌는데 덕을 가진 것처럼 그걸 드러내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는 거죠, 덕이. 반면에요, 덕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덕이 없게 되는 거죠. 무덕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 대법관들이 덕을 많이 가진 사람인지, 덕을 조금 가진 사람인지, 덕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무리수를 써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자기의 사회적, 구체적 이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대외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법관들이 덕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덕경의 원리로 보면 그러죠. 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활력을 않는다는 거죠. 무의한다는 거죠.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목적의식,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하는 것을 오버하는 그 무엇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 걸 가지고 행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했다는 얘기는 이 요건을 갖추지가 못한 거죠. 그러면 벌써 상덕이 아니라 이제 덕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거 목표지향적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이나 의도,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할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유의의라고 그랬어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들은 행동을 하고 뭔가 이게 의도가 개입돼 보이죠. 그게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는 뭔가 이유나 필요가 있이 행동을 한다. 이 하덕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최종적으로는 덕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덕경의 원리로 비추어 봐도 이 대법관들이 한 이 판결의 처사는 이게 도덕경의 원리 중에 덕경의 원리로 봤을 때도 상덕이 아니라 하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덕에 해당하면은 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덕이 없으면은 이게 덕이 하늘의 원리, 삼라 만물에 인간 포함해서 자기 모두 다 작용을 하는 것이고 모두 다 아까 도를 존중하고 덕이 아주 다 기억에 모두 이게 그 덕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는 건 이게 덕이 없다. 도의 구체적인 작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던져줄 메시지가 없는 거죠. 작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덕경의 논리로 비춰봐도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이 스윙보트들에게 덕의 원리로 봤을 때도 길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따랐어요.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씨 대선 레이스에서 이른바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 나쁘게 작용할지는 이 중도층에게 달렸다. 이 양쪽에 있는 정치적 고관여자들은 이런 판결 여부 상황 뭐 한두 개와 그거에 따라서 자기 의사표시 이 표를 왔다 갔다를 하지 않거든. 이건 양쪽으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하기 때문에 이게 스윙보트라고 한 거거든요. 이들에게 이 판결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잘한 판결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잘못된 판결이다. 그러면 이재명 씨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재명 씨 사주의 입각에서 봤을 때도 이 판결은 이게 물상대체 또는 화해라든지 액땜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이고요. 주역 이론의 입각에서 이 도적 이것을 볼 때 이 스윙 모태들에게는 이재명 씨 잘못이라기보다 이게 외부적이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조금 피해를 본, 손해를 본 이 판결은 이재명 씨에게 불공정한 판결이고 잘못된 제3자의 뭔가의 세력에 개입된 그렇게 의심이 하기에 충분한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판결을 인식할 공산이 크므로 이재명 씨에게 길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죠. 주역으로 입각해서 보면요. 또 중용의 입각에서 봤을 때 군자가 이 대법관들이 그 상권 분립이라든지 주권 재민이라든지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뭐 적법 절차 등등을 신중하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그걸 아주 삼가하고 신중에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이 다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용의 원리, 군자의 원리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도 조심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중용에서 얘기한 도와 덕의 원리에 한계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울을 공간이 크다. 또 도덕경에서 도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 대법관들의 행동, 이 파기환송 판결은 자연스럽지 못했다. 스스로 그런 아주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무의한 게 아니라 뭔가 유의했다. 뭔가 어떤 목적의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게 도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들이 인식할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죠. 또 덕의 원리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은 하덕이다 하덕, 상덕이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영향에 그 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또한 덕의 원리로 봤을 때도 이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전체적인 우는 이 네 가지를 감안해서 보면 우주의 원리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이건 뭐 물리 법칙이니까요. 이 양반이 탄압을 많이 받았다면 탄압하는 게 작용이겠죠. 그럼 이 양반이 견뎌내고 한 게 반작용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미 그 탄압에 굴복하고 그랬으면 이미 부러지거나 꺾였을 텐데 지금 이렇게 대선까지 나온다는 것은 반작용의 힘, 즉 회복력, 복원력, 탄력성이 대단한 양반이다. 즉 운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연 법칙에 빗대 보면은 또 도덕경에 이게 곡신불사라고 그러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씨 대선 레이스에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작용했지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5월 1일 이 판결은 부분적으로는 나빠 보이나 이 대권 레이스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결속력을 더 주고 뭐 여기도 더 결속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와 여기는 고관여자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어요. 이미 예, 표가 다 정해져 있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거든. 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공산이 크냐. 요 네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은 아마 대권 내수에 있어서 이런 나빠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선의 레이스에서 보면은 좋은 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지 않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